네, 고 김광석 씨 딸 서연양의 사망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김 씨 아내 서혜순 씨를 곧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 뉴스룸 2부에 서 씨가 직접 출연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할 예정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광석 씨 딸 서연양이 사망한 건 지난 2007년 12월 17살 때였습니다. 당시 서연양은 집에서 어머니 서혜순 씨의 112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감기 증상이 악화된 급성화농성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양의 죽음은 지난 19일 김 씨 유족 측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10년 만에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던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서연양을 서 씨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주말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서연양의 부검 소견서와 관련 수사 기록을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서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광석 씨 사망 의혹까지 재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실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 씨는 딸 사망과 관련해 자신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혜순 씨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저희가 지난주에 고 김광석 씨 가족 측 변호인과 인터뷰한 뒤에 서혜순 씨가 혹시 반론이 있다면 저희 뉴스룸에서 담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서혜순 씨께서 반론권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입기를 오르내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저로서는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견 없이 서혜순 씨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만 좀 짚어보는 그런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역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서혜순 씨.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연양 사망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소환 날짜는 안 받으셨죠? 네. 오늘 뉴스 보니까 소환한다고 하니까 곧 연락이 갈 테고. 서혜순 씨께서도 간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2007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떠올리기 어려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서연이, 왜 주변에는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올해가 딱 10년 되는 해인데, 그때 겨울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중2인데, 나이는 이제 17살인데, 좀 이제, 장애우, 장애 2급이라.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아침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해서 이제, 하여튼 좀 몸이 안 좋은 애로 일단 저희가 키웠는데, 일단은 갑자기 자다가 일단은 좀 애가 물 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일단 응급하고 빨리 부르고 해서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갔고, 일단 갑자기 사망이라서 저도 너무 좀 놀래고 황당하고 좀 상황이 그래가지고 저도 엄마를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아버지가 또 4월달에 돌아가시면서 형제들하고 좀 사이도 안 좋고 저도 그때 소송이 안 끝나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사실 좀 애랑 이렇게 이걸 알린다는 게 제가 너무 겁도 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알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냥 장애 엄마들한테 전화해서 서우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도 모르고 다음 날이 이제 방학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보내는 걸로 하고 장례식을 그냥 치르고 예. 예, 했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과 따님의 사망을 알리는 것은 그렇게 연관돼 보이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근데 네, 왜 그럴 경황이 수도 있죠. 없다라는 것, 예. 글쎄, 제가 남편 이제 잃고 이제 애 뭐 그렇게 혼자 키우고 외국을 여기저기 다니고 살고 다시 한국 왔다가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항상 제가 혼자 서울을 데리고 있었고 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식구들이 좀 제가 소송으로 힘들었을 때 서울을 좀 봐주고 이런 게 좀 저는 필요했었는데 예. 서우가 너무 케어가 힘드니까 좀 이제 뭐 저도 식구들하고 소원해졌었고 예. 뭐 정말 알리지 않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안 아니, 알리고? 그러니까 아빠 친구들한테 알리는 것도 너무 그렇고 제가 예. 전화를 해서 서우가 그렇게 됐다. 뭐 아빠 친구들도 뭐 없고 제 상주가 혼자서 뭐 서울을 그렇게 뭐 부주금 받고 하는 게 그 본명은 장례식이라는 게 서연이죠? 네, 예, 네 서연이. 서연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게 저는 글쎄 장례식이라는 게 그냥 뭐 오셔가지고 서우 안 됐다 그러고 조의금 주고 가시는 게 그건데 그게 과연 장애 보내는 엄마는 제가 남편이 있고 또 애까지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그게 뭐 지금 소송이라는 걸로 자꾸 연기를 시키시는데 저는 돈이고 뭐고 애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예, 저는, 그건 뭐 좀 이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비극을 말씀드리는 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다른 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버님도 그 해 4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경황이 없었다는 말씀을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4월에 이제 돌아가시고 예, 예. 식구들하고 좀 뭐 일단 뭐 돈 문제나 이런 거 갖고 좀 이제 좀 감정이 나빠져서 예. 저도 뭐 언니들하고도 연락 안 하고 뭐 엄마하고도 좀 소원해지고 해서 예. 좀 예 근데 저는 그냥 상식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알리진 않았습니다. 예, 2007년 4월에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면 물론 경황이 없으셨다는 건 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서연 양이 사망한 것이 한 8개월 뒤이기 때문에 네.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경황이 이해가 잘 안 없었다는 게 갑니다. 아니고 식구들하고 예. 이제 좀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서우 돌봐주는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 엄마가 이제 봐주신다고 했다가 또 그걸 학교를 그 엄마 집 근처에다 또 보냈다가 예. 아버지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쓰러지시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또 다시 제가 데리고 왔다가 뭐 이런 그러면 여러- 언젠가는 밝히셨어야 되는데 왜 10년 동안을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증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언제 밝히실 제가 생각이셨습니까? 이제 뭐 이거 뭐 재판 이제 결과는 별개로 제가 그냥 예.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아직 제가 재판 얘기는 안 꺼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이제 그냥 뭐 너무 제가 이제 뭐 힘든 상황이 돼서 이제 바로 미국을 나가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좀 너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뭐 거기서 일하면서 예. 지내다가 5년 정도 지내다가 한국에 이제 나와서 이 음반일 이제 뭐 이런 쪽에 다시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예. 나오게 되는데 뭐 음반 기획사 만나고 뭐 좀 뭐 그런 데서 잘못했다고 뭐 그런 특별히 저한테 뭐 관심 가져준 적도 없었고 또 서우가 항상 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가 있고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주변에서 서연이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은 늘 하시지만, 커서요, 커서. 예, 뭐 커서든 언제든 제가 들은 바로는 또 주변에서는 그래도 가끔씩 네. 서연이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서혜순 씨께서는 뭐 미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네, 아무래도 좀 그랬죠. 예. 그럼 언제 그 서연 양의 죽음은 밝히실 생각이셨습니까? 글쎄, 그거에 뭐 글쎄, 그때 저번에 후배가 하나 찾아와서 제가 서우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팬클럽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고 뭐 이상호 기자님이 뭐 이런저런 영화가 나오는데 좀 대응하시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영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예, 이제 예. 그 건으로 후배들을 만났을 때 제가 예, 홍대 예. 앞에서 만났는데 팬클럽 이제 친구들인데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서우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큰일이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그때 또뭐 다른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때 또 얘기를 못 했고 예. 그다음에 또 엊그저께 뭐 또 뭐 옛날 팬클럽 했던 또 친구가 대전에서 와서 언니 뭐가 난리가 났는데 예. 서우가 어딨냐 그랬을 때 저도 그래 서우가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상황이 좀 안 됐어요. 그냥 미국에 있어. 그냥 그러고 저는 그냥 글쎄요. 하라고, 예. 듣는 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참 어렵다는 건 본인도 알고 계시죠? 네, 뭐 일부러 뭐 속이고 하던 건 아니지만 뭐 글쎄 예. 제가 시댁에다 그걸 알릴 무슨 어떤 계제도 없었고 시댁하고 서울을 한 번도 찾지 않으셨고 예. 뭐 서우 안부를 묻지도 않으셨고 그다음에 사실 서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연락을 좀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때는 뭐 서우 어떤 재산권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연락을 하시면 유류 청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저는 그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서우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저는 연락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집도 정리하셨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하셨고 뭐 재산은 그냥 뭐 그 로열티 부분이 거의 12년 동안 다 가져가셨는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신나라랑 레코드 계약한 건 제가 예.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부모님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워낙 꼼꼼하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그쪽에 다 가져가셨죠. 예. 다 나누셨죠. 서우는 빼고. 그 JTBC 취재진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서혜순 씨께서 서연이가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2008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5, 6년 정도의 기간이군요. 하와이에 거주를 하셨던 걸로 이제 네네. 파악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류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맞는 건가요? 예, 그냥 리코스토어라고 하는데 예. 스피드마트? 잘 아시네요. 어떻게 뭐 저 뒷조사를 하고 다니시나? 아, 제가요? 아니요. 뭐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게 자체가 예. 저는 제 개인 정보가 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지 좀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네요. 네. 개인 정보가 아니고요. 네네. 이 호놀룰루죠? 네네네. 거기에 그 장기간 같이 지내셨던 분이 예. 전해오신 아, 내용이어서 그러세요? 예. 저희가 뒷조사한 게 아닙니다. 네. 예. 저를 되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예. 네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예. 아무튼 네, 스피드마트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그때도 같이 가깝게 지내셨던 분한테 네네. 따님 얘기를 하면서 따님을 만나러 한국을 좀 간다 해서 자주 가게를 맡기고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서 그게 뭐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 얘기고 또 아주 최근까지도 불과 한 석 달 전에도 서우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주변에 말씀하셨다기에 네네. 뭐 여태까지 말씀을 쭉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그분은 제가 예. 김광석 씨의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근데 뭐 애가 없나 나이가 있는 사람이 예, 미국을 예. 오니까 뭐 애가 있냐 그래서 애가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애가 한국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제가 뭐 거기 예, 가서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아셨다고 김광석 뭐 말씀하시더군요. 와이프라고 얘기하고 예, 일하지는 예. 않았겠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워낙 언론을 많이 타시니까 아마 보고 네. 이 김광석 씨 이 부인이시구나 그럼 알았던 모양이죠. 지금은 예, 이제 알았지만 그때는 뭐 그냥 예, 뭐 어찌됐든 그분이 서혜순 씨의 신분을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네네. 지속적으로 따님의 존재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와이 교포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자인 다른 사람과 함께 하와이에 머물면서 시민권을 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안 택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이투 비자로 나갔는데요. 예, 아무튼 뭐 네네. 그럴 기회가 있는데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이 아마 저작권 문제인가 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알겠습니다. 상관없이 재산권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숨겨오셨던 말씀을 그냥 안 하셨던 뭐 감춰오셨던 거짓말을 하셨던 그건 뭐 상관없이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혜순 씨 개인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김광석 씨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서해순 씨의 얘기에 많은 분들이 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죠. 예. 서현 양이 사망 당시에 시댁 쪽하고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는 예, 예. 지쳐서 서울을 근데- 한번 데리고 찾아갔었어요. 예, 큰아빠를. 항소심 진행 중에 서현 양은 사망을 했고요. 항소심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그 고등법원인가 거기에 예, 그게 올라 항소심입니다. 예, 항소심에서 근데 이미 저희 전문원 변호사님 말씀이 예. 제가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이미 그거는 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난 거라 그거는 김서연의 어떤 그 미성년자였고 또 하지만 뭐 상관이 없다. 그거는 뭐 그렇게 대응하시라고 저도 뭐 다른 방송국에 곧 예. 인터뷰 할 겁니다. 그건 뭐 의뢰하신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한 네, 저희 것은 변호사님이 맡아서 이제 또 하셨으니까. 그건 뭐 제가 특별히 알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항소심 진행 중에 서현 양이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소송에 피고가 저랑 그거는 이제 고등법원이고 대법원 판결은 미드 33하고 제가 피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을 피해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지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서현 네네. 양이 저작권 수혜자가 돼야만 소송에서 유리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예. 이제 너무 이 재판이 뭐 고등법원 갔다가 이미 그거는 합의 아까 저희 변호사님 지금 같이 와 계셨는데 저도 예. 너무 지금 오래돼서는데 이미 그거는 뭐 거기서 이게 종결됐다가 다시 아버님이 2004년에 돌아가셨을 때 예. 그 4개의 어떤 판권 로열티를 서현이한테 주기로 했을 때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광석 씨의 부친 되시는 김수영 씨가 예, 그렇죠. 나중에 세상을 뜨시게 되면 네네. 서현 양에게 네네. 그 권리를 준다. 네, 주기로 하고 합의서를 이제 저희 김광석 씨 돌아가시고 써놨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네. 결정을 내릴 때 네네. 서현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해야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반대쪽의 주장입니다. 그거는 저희 변호사님 얘기가 예. 저는 서현이가 그렇게 되고 그 판결문을 뭐 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하와이 뭐서 나가서 있었고 예. 저는 그 판결문은 뭐 어차피 그건 이미 됐다고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나중에 와서 해결하려고 그냥 뭐 변호사님이 그 판결문 갖고 계셨었어요. 저는 예. 그거 뭐 나중에 와서 해결한다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한다? 하와이에서 있다가 이제 그때 가게 오픈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 잠깐 나왔을 때 이제 그게 판결문 나왔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는 피고가 저랑 이제 위드 33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회사에 이제 잠깐만요. 그 네.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법원 그러니까 판결 잠깐만요. 네. 서해순 씨만 들어가 있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이잖아요. 그게 고등법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접저작권 등등 해가지고 네. 저작권 관련 재판에는 네네. 김서현 양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피고인으로. 네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조금 착각을 하셨거나 아니, 저도 아니면 저한테 하도 잘못 재판이- 말씀하신 건데. 네, 소송이 많아서. 예.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인접 저작권 관련 소송이죠.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해주시면 듣는 분들께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내주신 걸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저작권 관련 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즉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네네. 그 문제는 분명히 김서현 양이 같이 네. 서해순 씨와 함께 피고인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서해순 씨에게 유리하게 네. 판단이 내려지려면 네네. 즉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김서현 양이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김서현 양의 서현이가 죽음에 대해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제가 아니요. 그래서 네. 항소심하고 대법원 넘어갈 때도 김서현 양의 사망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이 시간상 그게 맞지 반대편에- 않습니다. 아니요, 시간상- 대부분은 이미 예. 거기 판결이 났었을 때라고 아니요.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요, 그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네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네네. 되는데요. 제가 확인 다시 항소심 하겠습니다. 중간에 김서현 예, 양이 예. 사망을 했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일단은 예. 서현이께 권리가 있는 거 압니다. 저도. 예. 근데 서현이가 권리가 있어도 제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했던 게 맞고 뭐 어차피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거는 같이 관리한 게 예. 맞고 서현이가 자, 커면은 제가 주려고 했었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예. 뭐 일단 취재를 해서 말씀드린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네. 서해순 씨를 모시고 네. 뭐 조사를 하거나 취조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예,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소송. 저하고 나눈 말씀이 어차피 뭐 검찰에서 네, 소환을 한다고 예, 하니까 예. 아마 같은 질문들이 예, 많이 나올 저는 테고요. 뭐, 예,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록에 네, 또 남게 되는 거니까 네,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서현 양의 사망 신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기록을 보니까 제가 좀 늦게 과태료 냈거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늦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하와이에 이제 있다가 한 6개월인가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집에 뭐 이런 게 날라와서 그냥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뭐 글쎄 뭐 보험금 받고 하는 게 절차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아니요. 네. 보험금 문제가 아니고 예, 저는 그런 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네네네. 따님이 사망을 했다면 네네. 사망 신고는 과태료 낼 때까지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서우가 그걸 내가 뭐 빨리 그냥 여기 가서 그냥 사망 신고 그러니까, 빨리 하고 가서 예, 뭐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어야 재판에 대한 되는데 얘기가 나오는 수밖에 저는 없는 뭐 것이죠.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근데 아니, 그게 잠깐만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예. 저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궁금해하는 하니까 분들의 입장에선 네네. 그냥 경황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10년 전 어.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서 예. 네, 참 힘듭니다 정말. 예. 예. 뭐 장애우 키워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예. 뭐 장애우 엄마 마음들은 뭐 꼭 그래서가 그건 뭐,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뭐 충분히 애가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해합니다. 뭐 근데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에 대해서 대신 질문을 드린다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2007년 12월에 아무튼 서현이가 안타깝게 네, 세상을 네. 떴는데 네. 서혜순 씨의 어머님 되시는 분께서 서현이 잘 있냐고 물어본 게 몇 달 뒤인 2008년 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화 그런 거요? 전화 통화 잘 안 하셨는데. 모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와이에 그냥 예. 가 있다고 그냥 얘기를 드렸기 예.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계셨겠죠. 예, 근데 얼마 뒤에 동사무소에서 이제 서혜순 씨 어머님께 서현 양 앞으로 나와 있는 25만 원을 찾아가라고 했다. 아마 네. 그때쯤에 이제 뭐 사망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네, 뭐 그렇겠네요. 예,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망 신고는 사망 후 훨씬 뒤에 아무튼 몇 개월 2008년 뒤에 제가 하와이에서 나왔을 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경황이 없어서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늦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 기다린 게 아니냐. 즉 대법원 결정이 날 때에 서현 양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도 안 했고 시점상으로 볼 때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판결문은 뭐 그냥 뭐 변호사님한테 그냥 예. 뭐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거지. 저는 글쎄 제가 변호사님한테 서우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고지는 안 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대법원에서도 몰랐겠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거를 뭐 꼭 이렇게 뭐 대법원 판결은 죄송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 저는 대법원 그거는 잘- 올라갈 때 네네네. 서혜순 씨하고 저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 재판에는 서혜순 씨와 김서현 양이 같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망을 아니고 했는데 다 얘기를 안 하는 정리가 됐다고 하던데 저는 그 변호사님한테 이제 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예. 제가 그거를 만일 서울을 알렸다 하더라도 예. 그 상속은 제가 받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상속은 예. 큰아빠가 받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예. 만일 제가 알렸다 하면 예. 그럼 제가 그거를 뭐 손해배상을 받던 아니면은 제가 원고로서 뭐 그러니까 그건 인적권을 받던 그거는 김서현 양에게 돌아갔을 경우에 그죠? 그때 상속을 받게 되시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에서 네. 김서현 양이 사망했다는 것을 법원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반대편에서는 소송 서혜순 사기다. 씨한테 유리하게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현이 부분을 가져가시면 되죠, 다시. 아니, 어떤 그건 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실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소송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좀 오래된 거라 좀 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과연 오래됐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판단의 기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김광석 씨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는 메모광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많이 메모도 남겼고, 근데 자살로 얘기가 되면서 유서를 한 줄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그때 그 채팅방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에 이제 그때 뭐 팬클럽들이 워낙 말들이 많았을 때 뭐 사무실에 그 컴퓨터가 있었는데 아마 마지막에 민서가 잘 있니? 그리고 그거를 자판으로 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 그게 유서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 그냥 그렇게 하고 뭐 특별하게 뭐 남기지는 않으셨죠. 네. 혹시 영화는 보셨습니까? 요즘 나온 영화는? 많이 못 봤습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편견을 가질까봐 일부러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뭐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가까운 뭐 팬클럽들이나 이런 친구들 만나고 같이 하면은 같이 제사에 뭐 1주년 때, 2주기 때 참석하고 저도 음반 기획사 일을 하니까 뭐 유통사 만나고 뭐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그럼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네,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걸 잘 뭐 이렇게 나쁜 글 같은 걸 잘 안 읽으니까 뭐 그렇게 의혹을 밝힐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가까이 주변에 있는 즉 김광석 씨와 가까웠던 분들이 자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있죠. 갑자기 밤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보도 나온 걸 보니까 119를 부른 시간이 한 50분 지나서인데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개 그런 일이 있으면 119부터 부르잖아요, 그죠?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때 저도 다시 뭐 조사서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뭐 봤더니 저도 그때 이제 서아빠가 뭐 누굴 만나시고 오셔서 그 거실에서 뭐 맥주 한 잔 먹고 이런저런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고 서아빠는 항상 뭐 음악을 들어 방에 들어가니까 전 자는 줄 알고 뭐 제가 계속 잤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아침에 발견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간에 뭐 항상 저기 하니까 제가 뭐 방에서 나오니까 안 보여서 보니까 이렇게 층계 저희 옥상 올라가는데 이렇게 기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자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게 힘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이 좀 많이 마셨나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줄이 이렇게 축 내려와 알겠습니다. 있고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요. 따로 여쭙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를 제가 했습니다. 뭐 살아있는 줄 알고 그리고 또 근데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50분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뭐 글쎄 뭐 저는 경황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막 기자들이 뭐 저는 나이가 그때 29살 뭐 어릴 때인데 뭐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와전된 거지. 제가 지금 나이였으면 제가 뭐 차분하게 대응하고 뭐 기자를 대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는 경찰서 찾아다니느라고 맨날 끌려다니라고 거기 있지도 상가집에도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경찰서 불려다니신 것은 그 다음 일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기자들이 물어보는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또 없고 막 하니까 그냥 무슨 꿈꾸듯이 무슨 연극처럼 간 것 같다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좀 와전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도 봤는데요. 네네네. 그게 그렇게 이해는 잘 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자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언제 그랬죠? 뭐를 말씀하시는 아니 자살한다고 언제 제가 얘기를 그 했죠? 다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방송입니까?
그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 여러 군데 매체를 했어요. 정확한 날짜도 아니요. 기억도 못하고. 아니요. 예. 그거는 편집을 서혜순 하셨나 보네요. 씨의 얼굴과 함께 나온 그 멘트이기 네, 때문에. 이상호 기자님께서. 예. 근데 함께 나온 멘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올해도 20년 됐고 정신 경황도 없었고. 예. 근데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좀 오래됐고 경황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 드릴 게 별로 없는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네. 판단은 뭐 우리 듣는 분들께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빠가 계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오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더군요. 그날 같이 있었던 네, 것이 그때 아니냐라고. 오빠도 다 그 조사 받고. 예. 뭐 오빠가 아무래도 아래층에 그 여자 그 부인하고 같이 예. 강화도에 이제 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실 때라. 예. 저는 뭐 오빠가 있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강석 씨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체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바로 119를 한 게 아니고 뭐 그래서 제기된 아래층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오빠를 예. 부르니까 오빠가 그때 마침 그래도 119 왔을 때 예. 오빠가 반바지 그냥 그 잠옷바람을 같이 올라왔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럼 김광석 씨가 타계하기 직전에 거실에 술을 나눈 자리에는 두 분만 계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실에는 담배가 두 가지가 있었다. 담배요? 저는 예.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십니까? 네. 예. 그 거실에는 방금 핀 담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종류가 달라서 한 사람이 핀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때 담배 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안 예. 피는 것 같은데요. 누가 예, 뭐- 오셨었나 그럼? 그 밤에? 새벽에? 저는 모르죠. 새벽에 들어가서 잤고 김광석 씨는 뭐 거기가 문이 열면 바로 홍대 앞 예. 내려가는 길이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누가 왔을 것이다. 저는 그 담배가 두 개 있다고 하시니까 전 담배를 그건 안 뭐- 피니까. 그건 뭐 맞는 왜냐면 김광석 씨가 얘기였고.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예. 여러 개를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또 피고 그러시는 근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누가 왔는지 모르신다. 저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뭐 잠을 잤으니까. 그러면 누가 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글쎄 지금 갑자기 담배 두 개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렇게 얘기 나온 건데 예. 그렇게는 뭐 소리가 났겠죠. 새벽에 3시에 누가 올 사람이 뭐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2, 3시에. 그 부분도 뭐 그러면 만일에 이제 소환되셔서 네네. 조사를 받게 되시면 뭐 그거는 사실 근데 뭐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지났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다고 하는데 뭐 거의 마무리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석 씨가 그 93년도 신나라 레코드하고 음반 계약을 하면서 네네. 아버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 소송까지 가게 된 네, 하나의 그렇죠. 시초이기도 아무래도, 하죠.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제 건물을 결혼하신 지 3년쯤 됐을 텐데. 네네. 예. 건물을 이제 졌는데 예. 김광석 씨가 그때 그 수입 이런 게 일정한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럼 아버님 이름도 넣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예. 그래가지고 뭐 건물은 저랑 김광석 씨랑 공동 명의로 졌지만 예. 음반 이거는 아무래도 뭐 아버님 이름을 앞에 쓰고 근데 거의 로열티는 저희 회사 저희가 다 관리를 했고요. 아버님 예. 로열티를 받아가신 적은 없고 예. 그러니까 이름만 저희가 빌린 거였습니다. 세금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예. 그 김광석 씨 건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네, 왔다 갔다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사실 짧은 인터뷰에서 모든 걸 더 여쭤보긴 좀 네,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여전히 아마 오늘 인터뷰가 끝나고도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계속 네, 가지실 네, 것 네. 같긴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네. 질문은 계속 받으실 것 같고요. 또 시간을 더 나중에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이제 미스테리하게 돌아가신 뭐 이렇게 예. 그 음악인이나 예술인이나 뭐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계속 그런 얘기는 또 나오고 하니까 예, 뭐 근데 저를 다른- 의심한다면 끝도 한도 알겠습니다. 없는 거겠죠. 아니요 다른 분 얘기로 제가 확대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죽으면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미스테리하게 되겠네요.
서혜순 씨 얘기로 제가 확대할 생각도 물론 네. 없습니다. 네. 근데 아마 오늘 얘기를 듣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재반론을 또 하겠다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재반론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